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갑박박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주말도 잘 보내셨고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발명과 지식재산권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로는 186에서 189쪽에 해당이 되고요. 단원명은 발명과 지식 재산권에 해당하니 꼭 잘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명을 통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방법과 지식 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발명에서 창업까지의 그 전 과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186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발명이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따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명이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전에 없던 것을 개발하거나 불편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때 기술적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생활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있을 때나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즉, 우리가 발명을 하면서 기술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발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발명과 기술적 문제 해결에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기술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차를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책으로는 186쪽에 하단 아래 부분에 그림 10-12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발명을 통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는 먼저 문제 발견 및 이를 해결해야 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게 됩니다. 즉, 문제 찾기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탐색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해결 방안 및 탐색과 선정 부분에서는 최적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결 방법의 설계와 시제품 제작. 자, 여기에서는 액션,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기술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와 관련된 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이 평가 과정에는 항상 늘 우리가 되먹임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자, 되먹임은 계속 누누이 언급했듯이 영어로는 피드백이고요. 한자어로는 환류입니다. 한글로는 되먹임이 되겠죠? 자, 평가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되먹임을 통해 순환 과정을 찾아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발명을 통한 기술적 문제 해결 절차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187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게 기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개발한 발명품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나의 허락도 없이 침해하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가별로 선출원이나 선등록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게 됩니다.
자, 지식재산권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별표를 쳐볼까요? 여러분 책으로는 187쪽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지식재산권이란 지식활동에 발생하는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어, 특허 등 모든 활동의 재산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PPT에 선생님 목소리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하고 그와 관련돼서 재산권을 등록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식재산권이 회사의 제품 개발이나 개인의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관련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바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PCT라고 해서 약자 대문자로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 조약이라고 해서 국제 출원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한 번의 PCT 국제 출원으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건수를 비교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당연히 1위고요.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5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뭐 발명품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이 PCT에 대한 그 특허 협력 조약 말 그대로 한 번 출원하게 되면 이게 동맹국에는 다 같이 특허를 출원하게 동시에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허협력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언젠가 발명을 만들거나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등록을 할 일이 생긴다면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매우 좋겠죠. 네, 다음으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187쪽에 해당하고요. 맨 아래에 보면 그림 10-14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중 첫 번째로는 산업재산권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해주는 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종류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 설명을 동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재산권으로서 종류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지금까지 없던 물건이나 방법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며 김치냉장고의 수납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한 발명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며 김치냉장고의 도어 힌지 장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며 김치냉장고의 국면 디자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상호,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며 김치냉장고의 기호나 상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 산업재산권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표를 일단 치셔야 되고요. 자, 그 종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자, 특허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던 물건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주어지는 권리를 의미하게 돼요. 자,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은 됐지만 그 안에 소발명이 주어지는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자,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표면상 우리가 물품의 형상, 형체, 모양, 색채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표권은요.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회사의 상표, 상호,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에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시험 문제 서답형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지식재산권 두 번째로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저작권이란 학문과 예술 분야의 어떠한 저작물에 대해서 이것의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학문과 예술 분야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종류에는 협의의 저작권, 저작 인접권이 있습니다. 협의의 저작권은 문학, 예술적 창작물 등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 인접권은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의 활동 관련 권리를 말합니다. 네, 잘 보셨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특히 아이돌이나 가수 또는 음반 제작자를 하시는 분들, 작곡을 해주시는 작사가들, 작곡가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저작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저작권에 등록을 시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편의 예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다양한 커피숍, 대형 몰, 백화점 이런 곳에서 노래를 틀게 되죠. 자, 그 노래에 대한 저작료를 이분들이 가져가세요. 왜냐? 저작권을 등록시켰기 때문에. 자, 그뿐만 아니라 협의의 저작권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적 창작물에 주어지는 권리예요. 자, 우리가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예술 계통의 조형물 이런 것들을 협의 저작권으로 등록을 시키면 그와 관련된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저작권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한 세 번째,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자, 이 신지식재산권은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여러 가지 저작 창작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닌 재산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그 파생되는 종류를 보게 되면 첨단 산업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요. 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영상을 볼까요? 신지식 재산권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지적 창작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이며 종류에는 첨단 산업 저작권, 산업 저작권, 정보 재산권과 기타 권리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 저작권은 반도체 칩 회로 배치 설계 등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보재산권은 영업비밀, 뉴미디어 등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타로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캐릭터, 도메인, 맛, 소리 등에 주어지는 권리도 신지식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네, 잘 보셨죠? 우리가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 저작권이 해당이 하는데 특히 반도체 칩이나 여러 가지 회로 이런 것들 설비에 대한 주어지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이런 첨단산업 저작권을 등록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저작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외 어플과 관련된 시스템들도 등록을 하게 돼요. 자, 세 번째 정보재산권은 영업비밀, 뉴미디어 등에 주어지는 권리인데요. 특히 우리가 맛집에 해당하는 시크릿 레시피 이런 영업비밀들도 등록을 하게 되면 하나의 정보재산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 시스템,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시스템, 여기서는 제조 비법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유통 방법, 그리고 시스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캐릭터, 도메인, 맛, 소리 등에도 여러 가지
이런 신지식재산권들이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신기하죠? 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현재 한 15분쯤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요. 매우 지루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지개도 좀 피시고, 머리도 왔다 갔다. 잠도 옵니다. 자, 이렇게 손도 좀 돌리고, 목도도 좀 돌리고, 이렇게 기지개 쭉쭉 피세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왔는데요. 자,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잘 한번 보실까요? 자, 페이지는 188쪽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출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과 심사 절차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화면에서 그림을 볼 텐데요. 여러분 책으로는 188쪽 중간 부분의 10-15입니다. 자, 출원 후부터 특허 등록까지 최대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어우, 정말 많이 걸리죠. 자, 빠르면 6개월이고 최대 길면 2년까지도 걸리게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신분이 학생일 때, 자, 학생들도 요즘은 발명품을 많이 만들고 이런 거를 특허 출원하거나 여러 가지 되게 권리를,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하기 위해서 전자출원 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것이 바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예요. 자,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는 키프리스 이런 데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학생일 경우는 다 무료라는 거. 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이런 개발 또는 발명을 하면 매우 좋겠죠? 자, 그럼 뒤에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와 관련된 것들을 쭉 보게 되면요. 먼저 여러 가지 선행 기술 조사,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요. 변리사께서. 자,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나 서식을 작성합니다. 그와 관련된 제출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요. 그리고 특허 출원에 관련된 걸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절차였으니까 이제 심사를 하게 돼요. 자, 방식이 괜찮았는지, 그리고 출원 공개, 실제 심사, 특허 결정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등록을 공고합니다. 그럼 이렇게 특허증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면 그 권리로 인해 지불을 해야 돼요. 사용료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가 있구나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여러분 제 188쪽의 왼쪽에 보게 되면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품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공공질서나 여러 가지 풍속을 어지럽히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품들, 예를 들어서 집회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 흡입 기구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서 이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품도 있다라는 거 별표를 꼭 치시도록 합니다.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자, 여기 188쪽 맨 아래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쭉 나와요. 자, 여기 부분은 X 쳐도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미 온라인 클래스에도 게시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스킵되는, 제외되는 페이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해당하니까 안 보셔도 돼요. 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쉼없이 동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차시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해당하죠? 금요일에 반에 듣는 1, 4, 5반은 3차시 학습 정리, 개념 정리를 선생님이 탑재할 예정이에요. 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